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직장인 사전. 안녕하세요. 알쓸 신직의 반석 지혜입니다. 지혜자매. 지혜자매는 혹시 그 해외 직구 많이 해보셨어요? 제가 직접 해외 직구를 한 적은 없고 이제 쿠땡 같은 어플을 통해서 해본 적은 있는데 많이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오빠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저도 쿠팡 해봤었을 것 같긴 한데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해외 직구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해외 무역에서 관련해서 이제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을 모셔보았는데요. 이제 무역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CBA 졸업생 유혜인 자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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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무역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유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무역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역이 크게는 뭐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제 사고 파는 행위들을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직업적으로는 좀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거의 수입 업무를 하고 있어서 수입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물건을 이제 수입하는 수입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수입하는데 중간에 이제 다양한 운송 물류 업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중간 물류 주선업 같은 분들이 계시고 이제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이제 통관이라고 관부가세 같은 거를 책정을 해야 돼서 그런 쪽을 담당해 주신 또 통관, 관세 사무소 같은 분들이 계시고 크게는 이렇게 세 분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여러 분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혜인 자매가 하시는 부분은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간 물류 단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흔히는 포워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보통 무역회사라고 하시면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수출자, 수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내가 물건을 사고 팔고자 할 때 중간에 물류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전부 다 담당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 말만 들으면 되게 어려운, 진짜 맞아요. 확실히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포워딩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좀 전문 용어가 많아서 그런지 좀 이렇게 진입 단계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좀 전문 용어 몇 개만 알려주시면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몇 개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역할 때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코텀즈라고 있고요. 이 법이 10년 동안 이제 매번 갱신이 되고 지금은 2020 버전까지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무역에선 제일 중요한 게 비용과 위험을 어디까지 내가 부담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건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무역에서는 기본 선적 서류 중에 가장 기본적인 BL이라고 있어요. BL. 네, 그래서 빌 오브 레딩이라고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 서류고 그 외에 이제 물건 패킹 리스트라든지 커머셜 인보이스라든지 이제 물건 가격이나 이제 패킹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것들이 기본적이고요. 그다음 뭐 화물의 도착을 알려주는 AN이라든지 물건을 수령할 수 있는 이제 수령증 같은 DO라든지 네, 그리고 좀 LC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냥 가까이 안 가는 걸로. 네, 그냥 오늘 좀 편집자님 고생하실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굉장히. 네, 지금 듣기만 해도 약간 좀 머리가 어지러지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언어들, 용어들만 봐도 영어, 이제 외국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제 외국어 능력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 무역 하시려면은.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 영어를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언어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가 정말 기본적이고요. 네, 영어는 공통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영어로 기본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요. 굳이 퍼센트를 따지자고 하면은 뭐 한국인 상태일 땐 당연히 한국어로 하지만 그냥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영어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뭐 다른 언어를 쓰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고 이제 무역회사 이제 구매, 외자 구매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라 사람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그 나라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로는 뭐 스페인어라든지 뭐 중국어, 일본어 다 쓰시는데 그것도 그 나라랑만 사용할 때고 공통적으로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자셨네. 부럽네요. 친해져야겠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외국어 능력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제 외국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교통수단 같은 것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제 수출하다 보면은 뭐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교통수단에 따른 업무시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기차로는 운송을 안 하고 있고요. 왜냐면 기차로는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선박이랑 항공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성이 조금 달라요. 해상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고 대신 이제 무게가 좀 적은 물품들이 대부분 되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그 평소에 우리가 막 TV에서 보는 그 컨테이너 막 엄청 실은 그런 배를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해상 들어올 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보는 비행기 그거는 이제 인천공항 통해서 들어오는 항공 화물들이고. 멋있다. 그러니까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혹시 그러면 이제 하루 업무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국가별 시차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차에 따라서 약간 굳이 말하자면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오면 이제 어제나 오늘 도착하는 화물들을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주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부가 오전에 시간이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급한 건들은 그 나라 업무 시간에 맞춰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오전에는 미국 서부 쪽 그리고 오후로 갈수록 이제 유럽 한 3시 이후부터는 유럽 쪽 일들을 더 중점적으로 처리하고요. 뭐 아시아권 국가는 계속합니다. 그때 바로. 네, 그때 바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방금 이제 시차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낮과 밤이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있죠. 나라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야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좀 야근이 많은 편인가요? 야근의 기준이 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9 to 6로 많이들 그쵸. 일을 하니까. 네, 9 to 6 안에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시차의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 동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메일을 보내놓죠. 메일을 보내놓고 이제 그들 업무 시간을 해결하고 회신을 주면 저희가 그 다음날 처리하고. 네. 이게 그럼 이제 그렇게 시간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딜레이 되는 거를 이제 이해해 주시는 편이라서 야근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인 건가요? 근데 사실 야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급한 화물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바로 대처를 안 하면 물건이 바로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돈이랑 직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낮이고 밤이고 급한 것들은 항상 봐줘야 돼요. 그러면 급한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퇴근을 해서라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서류 같은 경우에 마감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업무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메일로 회신을 주고 받아도 되는 경우는 이제 퇴근 후에도 사실 메일은 자주 봐요. 메일을 계속 꾸준히 확인해야 되는. 네. 그리고 진짜 급한데 메일에 회신이 없다. 근데 특히 미국 동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전화해요. 그 사람들이? 아니요, 저희가 전화해요. 전화를. 밤에 전화해서. 네, 회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은 오전 중에 업무를 봐요. 간단하게라도 메일은 보고 이제 연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루는 조금 쉬고 이제 일이 많은 경우에 그 다음날 메일을 좀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없는 편이에요. 그래도 좀 주말을 좀 보장을 받을 수는 있나 보네요. 근데 사실 업무에 따라 좀 달라요.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 오는 시간도 너무 짧고 물건이 이제 빠르게 오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거를 시시각각 확인해 줘야 돼갖고 네, 근데 토요일 저녁 때도 사실은 메일을 많이 보기는 해요.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비행기는 빠르다고 하셨고 이제 배는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 차이가 좀 많이 심해요? 업무에도 그렇게 구분이 될 만큼?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제 중국이나 이제 홍콩이나 이런 가까운 나라들은 배랑 항공편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를 안 둬요. 그냥 배도 하루면 들어오고 뭐 비행기면 3-4시간이면 들어와서 근데
있는데 뭐 남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해상은 한 달은 최소 봐야 되고요. 한 달. 와. 여러 국가를 어. 거쳤다 오기 때문에 심하구나. 네, 그리고 이제 항공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한 15시간? 20시간? 네, 그냥 하루 오늘 출발하면 내일 한국엔 도착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라서 기간이 좀 많이 차이나요. 그럼 한 달이면은 내가 이거를 사기 위해서 만약에 저 이제 자세히 모르니까 산다고 하면은 한 달 전에 주문해 놓고 한 달 있다가 다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제 크게 물건을 볼 때 저희는 물건이 준비됐고 물건이 그러니까 선박으로 치면 물건이 선박에 실어졌고 이제 출항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출항을 하고 도착하는 그 날짜 이거를 계속 체킹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한 달이기 때문에 되게 계산하기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 체킹을 해요. 저희도 이제 리스트업을 쫙 해놔서 이제 이게 이때쯤 도착하겠구나. 근데 그 날짜에 맞춰서 도착을 하는지 저희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체킹을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시간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날짜 같은 거 그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빼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나라들이랑 이제 소통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마다 문화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 다른 문화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은 혹시 없으신가요? 문화 차이라고 하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느낌은 조금 답변을 빨리빨리 원하는 국가들이 있고 좀 느긋하게 답변을 주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한국은 뭐 빨리빨리의 맞아요. 민족이다 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빨라요. 답도 빠르고 일도 빨리빨리 알아서 해주고 근데 이제 뭐 인도나 이슬람 쪽 국가들은 조금 회신이 느려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문화 차이로 크게 그러진 않고 이제 가끔 언어 때문에 그런 적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나 이제 영어가 주 언어인 나라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닌 나라들은 저희처럼 제2 외국어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가끔. 거기도 이제 영어를 본인들한테 외국어를 써야 되고 우리도 외국어를 써야 네. 되니까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끔 이거 맞니? 이거 맞아. 계속 하긴 해요. 아. 나는 이 말인데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업무 하시면서 좀 황당했거나 재밌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요? 황당했던 거는 되게 정말 이것저것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럽이 처음에 봉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공항이나 항이 폐쇄가 되면 다 연락을 받는데 물건이 와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영국에서 항공으로 들어와야 되는 화물이 공항이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폐쇄가 돼갖고 근데 그거는 항공 화물치고 조금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화물이어서 좀 이제 그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스페이스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항공기의 실을. 네. 그리고 의외로 저희가 이제 여객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도 화물들이 많아요. 그냥 그 승객들의 화물이 아니라 일반 저희 화물들. 비는 공간에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 여객기도 끊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아마 독일도 폐쇄 중이어서 옆에 네덜란드로 이제 내륙 운송한 다음에 그 네덜란드에서 항공으로 빼온 적도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항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그런 데 폐쇄가 돼서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확실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좀 그런 게 많이 괜찮아진 건가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갑작스럽게 폐쇄는 없는데 근데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또 폐쇄해요. 얼마 전에도 중국의 항 한 곳이 폐쇄가 돼갖고 네, 이제 약간 주요 요점지 항이어갖고 물건이 계속 딜레이가 된 적이 있어요. 기약이 없으니까 항이 언제 오픈된다라는 거를 그쪽에서도 확신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진 않는가? 어쨌든 이제 납입해야 하는 날짜라 되는가? 납입? 어쨌든 그쵸. 그거를 납기일자를 맞추셔야 되는데 자재가 안 들어온 거니까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죠. 저희가 중간에 뭐 실수로 인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거는 운행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돈 관련이 제일 항상 섬뜩하죠. 그래서 뭐 일본에서 한국 들어오는 한국 물품이었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한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일본에도 물어보니까 일본에서는 출발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선 보냈고 한국에선 안 받았고, 그래서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찾아보니까 물건이 홍콩에 있더라고요. 그게 왜 홍콩으로 가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일본에서 출발해서 인천을 거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안 내려준 안 내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찾은 방법도 너무 신기해요. 그 항공사 안에서 분류 작업하는 CCTV에서 이 화물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겨우 찾아서. 근데 이것도 일본에서 처음 실을 때 있었던 화물 사진을 주고 한국 측에서 다시 찾고, 아 그럼 이 비행기가 홍콩에 갔는데 홍콩에서 찾고. 역시 무역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찾긴 찾았으니. 네, 그거 못 찾았으면은 납기를 못 맞추는 거 정말 큰 문제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찾아갖고. 이렇게 그런 이제 상품이 어쨌든 무역이다 보면은 좀 이렇게 가격대가 좀 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좀 안 와가지고. 보통 이제 항공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은 이제 소량인데 고가예요. 네. 좀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되는 화물들 같은 경우가 많아서 보통 해상도 뭐 컨테이너 몇 대라고 하면 이것도 고가고 다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항공운송이 조금 물건 가격이라 그러거든요. 인보이스 밸류. 그게 좀 높은 편인데 저희는 이제 컴퓨터 부품이나 이런 전자기기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좀 높아서 뭐 기본 몇 천만 원 떼고 후덜덜하겠네. 물건은 억대로 왔다 갔다 하는지라. 이게 그 양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무하시면서 좀 좋은 점이나 혹시 아쉬운 점이 좀 있으실까요? 좋은 점은 그래도 좀 성취감이 바로바로 느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딱딱딱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국가들의 무슨 사정이 생기면 또 바로바로 이슈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잘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저희는 환율을 보거든요. 그래서 외화의 오르내림도 잘 파악하실 수 있고 네, 다양한 나라랑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류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또 재미가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뭐랄까 워라벨이 가끔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어가 힘들면 그럴 때는 언어적인 소통이 안 될 때도 있고. 네. 영어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시나요? 하려고는 하는데 쉽지 않고. 근데 그건 있어요. 기본 어차피 업무할 때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언어만으로도 어느 정도 쓰는 거. 매일 똑같은 말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공부하고 또 써먹고. 그렇다면 이제 혹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취준생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그때도 다시 이 무역 쪽 일을 선택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 저는 원래 무역을 하고 싶었고 나중엔 이런 일도 해야지 하는 일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일은 나중에 돼서 하고 싶은데 무역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제가 더 주도적으로 내 능력만 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서라도 저는 다시는 할 것 같아요. 이제 무역 분야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이런 무역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좀 꼭 필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 영어고요. 언어 중에서도 영어. 네, 제 전에 사수분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언어 다 필요 없고 영어부터 하고 다른 언어를 하라고요. 기본이네요. 완전.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언어를 하는 게 너한테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영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혹시 또 뭐 뽑을 만한 게 있을까요? 영어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역적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있으면 훨씬 더 일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영어가 제일 중요하네. 영어가 짱이구나. 당황스럽군요. 그렇다면 이제 혹시 전공 같은 경우는 더 도움이 되는 전공이 있나요? 아니면 꼭 이 전공을 해야 한다? 아니면 관련 전공으로는 무역학과나 뭐 글로벌 통상학과 이런 과들이 있는데 저도 무역학과 나왔지만 확실히 도움이 돼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라든지 이제 실무 이런 지식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꼭 전공을 안 나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이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공이 안 나오면 어쨌든 무역이라는 공부를 해야 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공부를 대신 할 수 있는 전공 대신 할 수 있는 아니면 전공을 했어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큰 자격증으로는 국제무역사가 있고요. 기본적인 법규라든지 실무를 다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제 광범위하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역영어라고 이제 무역에서 더 쓰이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라든지 이제 그런 문장이라든지 그런 걸 더 알 수 있는 무역영어가 있고 요즘은 원산지 관리사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 자격증들은 이제 전공이 아니어도 이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인 거죠. 아, 네. 공부만 충분히 하시면 뭐 응시 자격에 따로는 없는데 네, 주위에도 보면은 이제 비전공자들이 공부하기엔 확실히 어려운 느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예 못할 건 아닌데 이제 저희는 수업 때 다 배웠으니까 그냥 보면은 어느 정도 아는 내용과 공부를 같이 한다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네, 전공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저희도 법규 같은 부분은 어렵거든요. 네, 그런 거는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무역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좀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 말이나 아니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했으면 기승전. 왜냐면 이게 영어를 쓰다 보면 영어도 기본 회화 영어가 있고 비즈니스 영어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확실히 비즈니스 영어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무역 영어라는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저도 업무하면서 느끼지만 한국어로 쓸 때보다 이제 영어로 쓰는 메일이 가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이제 좀 이런 거는 고쳐달라 이런 식으로 뭐랄까 좀 요청하는 경우들 아니면 이제 좀 항의하는 글들 네. 내가 쓴 메일을 가지고 너 잘못 썼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이 잘못 들어온 거죠. 데미지가 있어서 이런 거 잘 해달라.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따져야 되는데 업무니까 공손하게 예의는 지키지만 할 말을 다 하고 네 그런데 이런 말들은 한국어로도 어려운데 그쵸. 영어로 쓰려면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메일 쓰기가 진짜 어렵겠다. 네. 그래서 영어를 기반으로 거기에 이제 무역적인 지식들, 기본적인 거 그것만 알고 있어도 업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CBA 영원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무역을 준비하는 후배들 말고. 네, 무역 말고도 이제 CBA 재학생들에게. 저도 업을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공을 여기로 선택을 했지만 전공 선택할 때도 고민이었고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사실 중간에 인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전에 에디터 편에서 어떤 에디터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책임질 게 없는 나이? 책임이라는 게 되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그럴 때 더 즐기고 많은 경험을 하고 그걸 토대로 자기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감동이네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또 이제 매일 가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바쁘신데도 와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많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어땠어요?
오늘 약간 어질어질한데 저도 오늘 정신을 네. 못 차리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초반에 무역 용어? 잠깐만 이랬는데 들으면서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확실히 이거는 이제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분야에 이제 얘기 듣는 건 언제 들어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어쨌든 종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듣는다는 게 좀 새롭고 맨날 새롭고 이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무역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야에 이제 일하시는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할 거니까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